실력이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영어 말하기. 이 배우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거예요. 1대1로 원어민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또 뭐 1대2, 1대3 이 정도에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해외 나가기. 역시 뭐 이것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영어 말하기에서는 이것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해결책이라고 말한다면 참 모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이 뭡니까? 영어 강의를 듣고 이런 말을 하죠.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내 말이 tell me about it. 내 말이 tell me about it.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암기. 두 번째, 저기 있어요. 따라 보세요. There you are. 저기 있어요. There you are. 자, 몇 번 따라 보세요. 저기 있어요. There you are. 이렇게 해서 또 암기. 자,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What's up? 다시 한번 What's up? 자, 따라 보세요. What's up?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암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말하기에 100%죠. 거의 100%가 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암기라는 것은 뭘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사실 배웠던 영어예요, 다. 그리고 뭐 안 배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 하나 몰랐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영어를 암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챗봇이에요, 챗봇. 뭐 챗 GPT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그걸 대화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미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셔야 돼요. 교육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꼬마아이가 있어요. 3살, 4살 아이들. 유튜브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를 이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민자들 뭐 이렇게 있겠죠. 좀 일하러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은 이제는 아이하고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고 그럼 유튜브를 보게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유튜브는 한국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이거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과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 이건 이미 검증된 겁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상호작용, 인터액션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뭐를 주세요라는 말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이게 다시 말해 지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언어에. 왜 그럴까요? 많이 들으면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많이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분명. 그러나 반드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한다고 했지 제가 암기란 말 안 했습니다. 그 챗봇처럼 이렇게 하는 건 실제로는 영어가 아니에요. 단지 암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과거에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대세인 건 사실이에요. 다 그렇게 하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했던 거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논문 하나 한번 볼까요? Tracking Core Listener Knowledge State. 같이 듣는 사람들의 지식의 상태, 암의 상태를 추적해 봤어요.
language comprehension 하는 동안에, 이 언어를 이해하는 동안에 이 같이 듣는 사람들의 알매 정도를 한번 상태를 트래킹 해봤습니다. 이것을 사용했던 거는 EEG라는 기계를 이용했고요. 그건 ERP 효과라고 하는데 N400 문파가 이제 4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00파라고 있습니다. 이 파는 1980년대 발견됐고요. 이걸 4파 측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언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를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할 수 없죠. 인지가 안 돼요. 그러면 N400은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들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오, 그렇죠? 그럴 때는 N400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했느냐,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느냐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보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우리는 굉장히 센시티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액션, 상호작용인 거예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뭐죠? 소셜이에요. 언어는 소셜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듣기도 힘들고 그리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듣기는 할 수 있어요. 독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상대가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끔씩 광고에 보면은 말하지 못한 분이 말을 막 잘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거 암기해서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분이 거기 다니면서 뭐 누구나 외국인이 있고 그 상호작용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 광고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암기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암기해가지고 발음한다?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암기하시면 돼요. 그 암기한 거 줄줄줄 말하는 건 그건 영어가 아니죠.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 과학적 사실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어민을 방에 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읽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she had a little beak. 그녀는 조그만 부리를 갖고 있다. 그 여자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부리가 없어요. 이 순간 이 N400은 작동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 이 실험의 결과는 이런 말을 도출하게끔 유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로윈이니까 그렇게 비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랄까요? 새처럼 분장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의미를 도출하게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 그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혼자서 방에서 읽을 때는 이 N400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뇌가 작동하지 않는 거. N400은 바로 언어의 뇌입니다. 언어의 작동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 조력자가 들어가요. 그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던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방에 한 사람 더 집어넣은 거죠. 조력자를.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모델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해했나? 내가 읽고, 그러니까 이 실험자가 읽어요. She had a little beak라고. 근데 옆에 누가 있잖아요. 이 조력자가. 그 사람 얼굴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없을 때는 그냥 머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야 하고 끝났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모델링 한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을. 모델링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델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상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 바로 N400이 활성화됐어요. 이거는 서브컨셔스예요. 우리의 언어는 영어를 합시다. 영어는 서브컨셔스와 컨셔스가 동시에 작동해요. 어디서부터가 무의식이고 어디서부터 의식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식의 암기라는 건 의식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암기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적으로 암기해가지고 말하는 거는 서브컨셔스를 아예 배제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영어는 서브컨셔스와 컨셔스가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할게요. 영어는 사회적 도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들을 수 있지만 말하는 건 안 돼요. 그러므로 암기한다 그러면 엄마가 암기를 시켜? 안 돼요. 그냥 상호작용만 해도 돼. 무슨 말이야? 그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렇게 상호작용만 해도 언어를 배웁니다. 상대를 의식하여 대화를 하기에, 그죠? 상대를 의식하며 대화를 하기에 원어민이 아닌 여러분이 부정확한 발음, 정확한 의미가 없는 거죠. 문법이 틀리거나 뭐 부정확한 발음, 억양이 틀리거나 단어를 잘못 사용해도 원어민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델링하니까 여러분의 말을 모델링하며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말하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 사람 입장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실험인데 그 실험에서는 여기에 네이티브 스피커를 놔둔 거예요. 이 안에 난 네이티브 스피커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억양도 포린 랭귀지니까 억양도 뭐 이상하고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뭐 하는 거죠? 모델링 하면서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서로 간에 모델링 하면서 결국에 대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해외 나가면은 손짓발짓 뭐라도 대화가 된다. 그게 사실은 모델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과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외국인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역시 독해와 리스닝이에요. 리딩과 리스닝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기는 안 돼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말하기는 안 됩니다. 말하기는 아무리 여러분이 TV에 나와서 뭐 말하기가 돼요. 이거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한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기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당연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화로 하는 건 어떤가요? 뭐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전화도 좋지 못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입, 눈, 코, 그 사람의 모든 바디랭귀지를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만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반응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 내 말 이해했나? 라는 표정을 보이셔야 돼요. 근데 전화는 표정이 없어요. 내가 말한 걸 이해했을까? 정확하게 챗 GPT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아요. 결국에는 챗 GPT는 당연히 그렇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별 도움 안 돼요. 물론 듣기와 리딩 같은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이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챗 GPT가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뭐 모든 과학자는 동의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얘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대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뭐 암기된 대답이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기대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정보만 줘요. 정보만. 그러니까 정보만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뭐가 없죠? 걔가 화났는지 아니면 얘가 이해를 했는지 내 말 이해했나? 정확히 이해했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데 자신이 챗GPT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요. 얘기를 하면 챗GPT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모델링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델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챗GPT는 여러분이 원어민이 아닌 걸 몰라요. 나는 원어민이 아니야 하더라도 얘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냥 말해요. 그냥 막 지 말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있는데 옆에 대학자가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 칸트가 있어. 칸트가 막 그 초등학생한테 막
정보를 막 쏟아부어 대화가 되나요? 안 돼요. 기본적인 대화는 이미 과학적 발견된 사실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상호작용이에요. 말하기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한국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면. 그러나 사람이 아닌 물건 갖고는 되지 않아요. 얼굴 표정도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표정도 봐야 되고 딱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이 나오면 이거는 이거를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틀렸나 이렇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뭐는? 말하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말하기는. 그래서 쓸데없이 학원 다니면서 말하기 하는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말하기 배우고 싶으면 암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외국인과 만나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친구라도 찾아서.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또는 강의로 할 수 있는 강의죠. 강의로 할 수 있는 1대1 다시 말하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해와 듣기 말고는 없어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과학적으로. 그랬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인터넷으로 영어를 다 강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말하기는 안 됩니다. 이런 걸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있는데 서로 줌으로 쳐다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이건 상호작용 맞죠? 1대1 대응이잖아요. 이런 학원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머니,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아주 고액이 들이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그 정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검증할 길이 없어요. 내 생각. 어떤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에 10,000명의 강사가 있으면 10,0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험상 정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란 건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답변할 수 없는 거. 다시 말해 이거 기억하세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강사가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가. 말하기 우리 학원 다니면 돼. 어떻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 있잖아.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 이런 거 이제 따라 하시면 돼. 그러면은 정말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 여러분들이 찾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죠. 야, 뭔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막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외국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미스테이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방법이에요. 미스테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외국인을 만나서 하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것을 고쳐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모델링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